회장님, 제가 통역해 보겠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세탁물 봉투를 든 14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프랑스어로 격렬한 논쟁이 터져 나왔고 통역사는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는 중이었습니다. 60대 회장 강태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협상이 무산될 위기였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평범한 세탁소 아르바이트생. 과연 이 소녀가 대한민국 굴지의 화장품 기업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년 전 사라진 손녀를 찾던 회장은 왜 이 소녀를 보며 눈물을 참아야 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지금 계신 그곳에 행운과 복이 가득할 거예요.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날 아침 태양화장품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40층 회장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책상 위에는 프랑스 뷰티테크 기업 베르나르사의 인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합작 제안이었지만 실상은 적대적 인수였습니다. 회장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동안 일궈온 회사였습니다.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아내와 함께 작은 화장품 가게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3대 화장품 기업으로 키워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해외 진출에서 실패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그 틈을 타 베르나르사가 파산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회장님, 프랑스 측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정장 재킷을 여미며 거울을 봤습니다. 은발이 단정하게 빗어진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알겠네. 회의실로 안내하게. 회장이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동안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협상이 실패하면 회사가 외국 자본에 넘어간다는 것을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타원형 대형 테이블 건너편에는 50대 남성 다니엘 베르나르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명품 그레이 수트 차림의 그는 마치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미스터 강, 오랜만입니다. 베르나르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프랑스 측 변호사와 재무 담당자들이 앉아 있었고 통역을 위해 고용한 50대 남성 통역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묵묵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30대 남성 최민석 이사가 서류 가방을 펼치며 앉았습니다. 최민석은 회사의 해외 사업부를 총괄하는 인물로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죠.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사가 그의 말을 프랑스어로 옮겼습니다. 우리 태양화장품은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제안을 들어보겠지만 우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베르나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미스터 강. 하지만 시장은 냉정하죠. 당신 회사의 주가는 지난 3년간 60%나 하락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실패, 신제품 개발 지연, 경영진 내부 갈등까지 솔직히 말해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통역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베르나르의 말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 베르나르 그룹이 인수하면 적어도 당신네 직원들의 일자리는 보장됩니다. 거부하신다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미스터 강도 잘 아시겠죠?
강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베르나르의 말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구조조정과 신규 투자 유치 계획이 있습니다. 귀사의 제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르나르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계획이요? 계획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귀사 주식의 30%를 확보했습니다. 곧 이사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역사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이 사람. 최민석 이사가 황급히 일어나 통역사에게 달려갔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구급차를 부르고 베르나르 측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통역사 없이는 협상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내일 주주총회에서 베르나르 측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40년 인생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는 14살 여성 이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탁소에서 배달 온 세탁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비서실에 맡기고 가려던 참이었는데 회의실에서 터져나오는 소란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원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쓰러진 사람, 당황하는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은 할아버지 같은 남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원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분들을 도와야 해. 지원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모든 시선이 지원에게 쏠렸습니다.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세탁물 봉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은 이 긴박한 상황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뭐야, 누구야? 최민석 이사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통역이 필요하신 건가요? 지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통역이라니 무슨 소리야? 너 같은 애가 무슨... 최민석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베르나르가 프랑스어로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시간 낭비인가, 이제 그만 가자는 의미였습니다. 베르나르 측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원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베르나르 씨, 원하신다면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베르나르가 놀란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파란 눈이 커졌습니다. 프랑스어를 하다니 어떻게? 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공부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강태준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교복, 낡은 운동화, 수수한 외모.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네가 정말 통역을 할 수 있겠니?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최민석 이사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애가 무슨 전문 통역을 해보게 하지. 강태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원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지원은 세탁물 봉투를 조심스럽게 구석에 내려놓고 통역사가 앉았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베르나르가 의심 어린 시선으로 지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강 회장에게 우리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전해주세요. 지원은 강태준 회장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베르나르 대표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강태준은 지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베르나르 대표에게 전해주게. 우리 회사는 결코 팔릴 회사가 아니라고.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구조조정 과정일 뿐이며 우리는 곧 회복할 것이라고 말이야. 지원은 완벽한 프랑스어로 통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단순히 말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베르나르의 표정과 몸짓까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베르나르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구조조정이요? 실패를 예쁘게 포장한 말이군요. 당신네 회사는 매 분기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도움 없이는 1년 안에 망할 겁니다. 지원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태준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베르나르 대표는 구조조정이 실패를 감추는 말이라며 회사가 매 분기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그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강태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네. 그의 말투와 눈빛을 보면 그는 실제로는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이야기는 협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한 허세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강태준 회장은 지원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베르나르가 지원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은 눈치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지원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강태준 회장은 지원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알 수 없는 직감이었지만 이 소녀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해주게. 우리 회사의 신기술 특허가 조만간 공개될 것이며 이것은 아시아 화장품 시장을 재편할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말이야. 지원이 통역하자 베르나르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기술을 말하는 겁니까? 지원은 이번에도 베르나르의 반응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그 기술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었습니다. 협상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양측의 말을 정확히 옮기면서도 상대방의 숨겨진 의도까지 파악해 강태준 회장에게 조언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경험을 가진 협상 전문가처럼 말이죠. 1시간이 흘렀습니다. 베르나르의 얼굴에서는 여유가 사라졌고 강태준 회장은 점점 더 확신에 찬 표정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베르나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너무 공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공평한 조건에서 다시 이야기하죠. 지원이 통역을 마치자 강태준 회장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합리적인 제안이라면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베르나르 측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 모두가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천천히 다가와 지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자네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 회사는 끝장이었을 거야. 지원은 쑥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이름이 뭐지? 이지원입니다. 지원이. 강태준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눈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깊고 맑은 눈동자. 그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딸의 눈빛과 닮은 무언가가 말이죠. 회장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강태준 회장과 최민석 이사, 그리고 이지원만 남았습니다. 최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학생이 어떻게... 자네는 나가보게. 강태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최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장은 지원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강태준은 지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지원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잠깐만 기다려주게.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물을 따라 지원에게 건넸습니다. 어떻게 프랑스어를 그렇게 잘하게 됐나? 지원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익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 책을 읽는 게 좋았거든요. 도서관에서 프랑스어 교재를 빌려서 혼자 공부했어요. 부모님은? 지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없어요. 어렸을 때 헤어졌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니? 네. 5살 이전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보니 고아원에 있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강태준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서 사나? 세탁소 사장님 집에서 살아요. 김은정 사장님이 저를 걷어주셨거든요. 은정 이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일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지원이 말을 이어가는 동안 강태준의 머릿속에서는 2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동남아시아 휴양지, 밝게 웃던 딸 강서연, 그리고 서연의 품에 안겨있던 어린 손녀, 그날의 햇살, 야자수 나무, 해변의 하얀 모래까지 생생했습니다. 아버지, 다은이가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좋은 휴가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은 행복에 겨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3살배기 손녀 다은이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할아버지를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우리 다은이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 강태준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다은이의 맑은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구경을 나갔던 서연과 다은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납치였습니다.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라졌습니다. 강태준은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찾으려 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하고 현지 정보원들에게 돈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3년 후 현지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연과 다은이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믿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강태준은 한 번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 수소문을 넣었고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 막대한 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녀가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맞았습니다. 다은이라면 지금 14살이었을 테니까요. 외모도 자세히 보니 돌아가신 딸 서연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눈매, 코선, 입술 모양까지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프랑스어 실력. 서연은 프랑스에서 유학했고 프랑스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했습니다.
만약 다은이가 어린 시절 엄마에게서 프랑스어를 배웠다면 혹시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나? 엄마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프랑스어로 노래를 불러주는 게 나오긴 하는데 그게 엄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강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다은이에게 프랑스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사랑의 달빛이라는 노래였죠. 그 노래, 어떤 노래인지 기억나나? 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허밍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멜로디인 것 같은데. 그 순간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부르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회장님? 지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괜찮네. 그냥 미안하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었습니다. 지원이, 내가 자네에게 부탁 하나 해도 되겠나? 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통역 일을 말이야. 물론 학교 다니는데 지장 없게 스케줄을 맞춰줄 거고 급여도 제대로 주겠네.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전문 통역사도 아니고 오늘 자네가 보여준 실력이면 충분하네. 그리고 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네. 혹시 자네가 원한다면 자네의 과거를 찾는 것도 도와줄 수 있어. 지원은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과거를요? 그래.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말이야. 자네가 누구인지, 부모님이 누구인지 찾아볼 수 있네. 지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과거에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준은 지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네. 오늘 자네가 우리 회사를 구했으니까. 회의실을 나선 지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강태준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손녀라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어.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원을 노리는 검은 손길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강태준 회장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원에 대한 간단한 신상 정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조사해온 자료였죠. 내용은 빈약했습니다. 이지원, 14살, 고아원 출신, 5살 때 서울의 한 고아원에 들어왔으며 그 전의 기록은 전혀 없음. 8살 때 김은정이라는 세탁소 사장이 입양을 시도했으나 서류상 문제로 정식 입양은 이뤄지지 못함. 현재 김은정의 집에서 거주하며 세탁소 일을 돕고 있음. 학교 성적은 우수하며 특히 외국어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임. 강태준은 자료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살 때 고아원에 들어왔다. 다은이가 납치당한 것이 20년 전이니 시기가 정확히 맞아.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대 여성 강서연이 3살배기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아직 어려서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눈빛이 지원이와 똑같아. 강태준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0년 동안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최민석 이사입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30대 남성 최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여느 때와 달리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최민석이 말했습니다. 그 학생, 이지원이라고 했죠? 정말 대단하더군요. 그래,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물론입니다. 덕분에 베르나르를 물리칠 수 있었으니까요. 최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그 학생을 회사에 채용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할 생각이네. 하지만 회장님, 그 학생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신원 조회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강태준은 최민석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아닙니다, 회장님. 다만 조심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베르나르 측에서 보낸 스파이일 수도. 그만하게.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스파이가 아니네. 내가 확신하네. 최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최민석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오늘 회의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 이지원이라는 애 때문에. 알아봐. 그 애에 대한 모든 걸 파악해. 전화를 끄는 최민석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한편 세탁소가 있는 동네의 작은 집에서는 40대 여성 김은정이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김은정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원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모, 제가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지원은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은정은 놀란 표정으로 지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지원이가 재벌 회사를 구했다고? 네. 그리고 회장님이 저를 회사에서 일하게 해주시겠대요. 통역일이요. 정말? 그럼 월급도 받는 거야? 네.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게 스케줄도 맞춰주신대요. 김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지원을 꼭 안았습니다. 잘됐다, 지원아. 정말 잘됐어. 우리 지원이 이제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지원도 김은정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이모한테 효도할게요. 새 세탁기도 사드리고 이모가 가고 싶어 하던 제주도 여행도 가요. 그래, 고마워 지원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없던 둘이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준 5년의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원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지원은 어딘가 낯선 곳에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야자수, 그리고 바다. 누군가가 자신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품이었습니다. 다은아, 엄마가 노래 불러줄게. 부드러운 목소리가 프랑스어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지원은 그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낚아채 갔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은아, 다은아. 지원은 소리치며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꿈이었어. 하지만 왜 이렇게 생생하지?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과거에 뭔가 있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뭔가가. 다음 날 아침 강태준 회장은 민간조사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50대 남성으로 실종자 찾기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조사해 주세요. 하지만 조심스럽게요.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혹시 이 아이가 회장님과 어떤 관계가?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사진을 건넸습니다. 이 아이와 이 사진 속 아이의 DNA를 비교해 주세요. 물론 아이가 모르게요. 조사원은 사진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머리카락이나 타액 샘플을 구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그 아이가 내 손녀이길.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매일 방과 후 태양화장품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회사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녀는 해외 거래처와의 이메일을 번역하고 화상회의에서 통역을 맡았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지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모습, 웃는 모습, 생각에 잠긴 모습까지 모든 것을요. 그리고 확신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녀야. 틀림없어. 어느 날 오후 지원이 회장실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프랑스 거래처에서 온 계약서 번역본입니다. 고맙네, 지원아. 강태준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요즘 일은 괜찮나? 너무 힘들진 않고? 아니요, 재미있어요. 외국어로 일한다는 게 신기하고요. 그래, 다행이네. 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지원아, 혹시 너희 부모님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나? 지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실은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하지만 단서가 전혀 없어요. 내가 도와주겠네. 내 친구 중에 실종자 찾기 전문가가 있어.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정말요? 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지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강태준은 지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아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강태준은 조사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치합니다. 이지원 양과 사진 속 아이의 DNA가 일치합니다. 확률은 99.9%입니다. 전화기를 든 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손녀를 드디어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 이지원 양이 5살 때 고아원에 들어온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당시 한 여성이 지원 양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태국에서 미립국한 것으로 추정되며 강태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성은 신원 미상입니다. 지원 양을 고아원에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그 여성은 심하게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부상? 네. 목격자는 그 여성이 곧 죽을 것 같아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강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여성은 아마도 딸 서연이었을 것입니다. 납치당한 후 어떻게든 탈출해 딸을 안전한 곳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죽은 것입니다. 더 조사하게. 그 여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강태준은 주저앉았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손녀를 찾았다는 기쁨, 그리고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슬픔이 말이죠.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민석 이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보고 드릴게. 회장님? 최민석은 우는 회장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강태준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네, 괜찮아. 무슨 일인가? 베르나르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정식으로 합작 제안을 하겠다고. 거절하게. 예. 하지만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거절하라니까.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누구와도 합작하지 않을 거야. 특히 베르나르 같은 악덕 기업가는 말이야. 최민석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복도로 나온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베르나르 대표님? 저입니다. 회장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편 베르나르는 파리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 때문이군. 이지원이라고 했나? 네, 그 애가 문제입니다. 회장이 그 애를 과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녀를 없애야겠군. 베르나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네한테 맡기겠네. 조용히 깔끔하게 처리하게. 사고처럼 보이게 말이야. 알겠습니다. 최민석은 전화를 끊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또다시 악몽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자신과 엄마를 차에 태우는 모습, 어둡고 좁은 방, 울고 있는 엄마, 그리고 다은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게. 약속해. 엄마가 자신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엄마는 지원을 업고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정글 속을 헤매고 강을 건너고 끝없이 걸었습니다. 다은아, 조금만 참아. 곧 안전한 곳에 갈 거야. 하지만 엄마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쳤는지 모르지만 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다은아, 여기가 한국이야. 너를 안전한 곳에. 엄마는 어느 건물 앞에 지원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아원이었습니다. 엄마가 사랑해. 할아버지를 찾아.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엄마는 쓰러졌고 지원은 울부짖었습니다. 지원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김은정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지원아, 무슨 일이야? 지원은 김은정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이모, 기억이 나요. 제 엄마가 저를 구하기 위해. 괜찮아, 지원아. 꿈이었어. 하지만 지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회사에 가서 강태준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젯밤에 기억이 났어요. 기억? 네. 제 엄마에 대한 기억이요. 그리고 지원은 꿈에서 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네, 너는 내 손녀야.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DNA 검사를 했어. 너는 내 딸 서연의 딸이야. 20년 전 너와 내 엄마가 동남아에서 납치당했어. 그리고 내 엄마는 목숨을 걸고 너를 구해냈지. 지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제 진짜 이름은 강다은이야. 너는 강다은이야. 내 사랑하는 손녀. 강태준은 지원을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지원도 회장을 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에도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지원, 아니, 이제는 강다은으로 불리게 된 그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변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손녀 이야기는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감동적인 재회 스토리를 다뤘고 태양화 장품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민석 이사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젠장, 이렇게 되면 내 계획이 다 틀어져. 그는 3년 동안 공들여 회사 내부에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왔습니다. 베르나르와 손잡고 회사를 인수한 뒤 자신이 실권을 잡을 계획이었죠. 하지만 지원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저 애를 없애야 해. 최민석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베르나르 대표님,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파리의 베르나르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강 회장이 손녀를 찾았습니다. 이제 회사를 넘길 생각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강제로 빼앗는 수밖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그 소녀를 처리하게. 그리고 강 회장에게 압박을 넣는 거야. 자네가 모아놓은 회사 비리 자료를 언론에 흘리고 주주들을 선동하게. 강 회장이 무너지면 회사는 자연스럽게 우리 손에 들어올 거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소녀를 처리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호원들이 붙었거든요. 자네에게 사람을 보내주겠네. 프로들이야. 깔끔하게 처리할 거야. 최민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야망과 냉혹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강 회장의 저택에서는 다은이와 회장이 저녁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다은이는 처음 먹어보는 고급 요리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강태준은 흐뭇하게 웃으며 다은의 그릇에 음식을 더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다은아. 너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할아버지도 많이 드세요. 두 사람의 대화는 따뜻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혈육의 정은 금세 회복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야. 하지만 네 엄마는 끝까지 너를 지켰어. 목숨을 걸고 말이야. 엄마를 꼭 만나고 싶었는데. 다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태준은 다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엄마는 지금도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 다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것을 말이야. 감사해요, 할아버지. 식사를 마친 후 강태준은 다은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서재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이게 네 엄마야. 강태준은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3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엄마다. 다은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돌 때 찍은 사진이야. 또 다른 사진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서연과 옆에 서 있는 강태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참 행복했었는데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행복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다은이 강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잖아요. 강태준은 다은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새로운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넓고 편안한 침대, 따뜻한 이불. 하지만 그녀는 김은정을 떠올렸습니다. 은정 이모, 보고 싶다. 다은은 휴대전화로 김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지원아, 아니 다은아. 잘 지내니? 네, 이모. 근데 이모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이모가 보고 싶어서요. 김은정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다은아. 주말에 놀러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해줄게. 정말요? 꼭 갈게요, 이모. 전화를 끊은 다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을 찾았지만 은정 이모도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건물 밖에서는 수상한 차량 한 대가 저택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게 목표물이 사는 집이야. 언제 움직일 거야? 아직은 경우가 삼엄해. 기회를 봐야 해. 베르나르 대표가 서두르래. 알아. 하지만 실패하면 우리도 끝이야. 신중하게 가자고. 두 남자는 저택을 주시하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다음 날 다은은 학교에 갔습니다. 갑자기 유명인이 된 탓에 학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신기한 듯 바라봤고 일부는 시기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야, 강다은. 재벌 손녀된 기분이 어때? 한 남학생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잘났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야. 난 변한 게 없어. 거짓말. 너 이제 우리랑 다른 세계 사람이잖아. 다은은 슬펐습니다. 재벌 손녀가 된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이렇게 친구들과 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 다은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바람을 쏘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다은의 유일한 친구인 여학생 민지였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민지는 다은 옆에 앉았습니다. 너 참 대단해. 20년 만에 가족을 찾다니. 고마워, 민지야. 근데 너 변하지 마. 여전히 우리 다은이로 남아줘. 다은은 민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난 여전히 나니까. 두 친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방과 후 다은이 학교 정문을 나서는 순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저애다. 잡아. 경호원들이 황급히 달려들었지만 남자들은 더 빨랐습니다. 그들은 다은을 낚아채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고 선생님들이 달려왔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남자의 팔을 붙잡았고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다은은 차에서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따라와. 남자들이 다은을 쫓았습니다. 다은은 숨이 차올랐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학교 뒷골목으로 주택가로 끝없이 달렸습니다. 드디어 남자들이 다은을 따라잡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꼬마야. 남자가 다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은은 벽에 등을 붙이고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이 신고한 것입니다. 젠장, 일단 물러나자. 남자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다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곧 강태준 회장이 직접 달려왔습니다. 그는 다은을 꼭 안았습니다. 다은아, 괜찮니? 할아버지. 다은은 회장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경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납치 시도 사건 이후 강태준 회장은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고 CCTV 분석을 통해 범인들을 추적했습니다. 동시에 민간 조사팀을 고용해 이 사건의 배후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범인들을 추적한 결과 베르나르사와 연결고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보고를 들은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한가? 네. 범인들이 사용한 차량의 소유주가 베르나르사의 한국 지사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조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민석 이사의 통화 기록도 분석했습니다. 그는 사건 전날 베르나르 대표와 통화했습니다. 강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키워온 부하가 손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민석을 당장 불러오게. 네, 회장님. 1시간 후 최민석은 회장실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게.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민석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며 앉았습니다. 최 이사, 자네가 베르나르와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네. 최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발뺌하지 말게. 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있어. 강태준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내 손녀를 납치하려 한 것까지 말이야. 최민석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표정을 바꾸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경찰에 넘기겠네. 하,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회장님도 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 제가 3년 동안 모아온 회사 비리 자료가 있습니다. 분식회계, 뇌물수수, 탈세. 이게 다 언론에 공개되면 회장님도 무사하지 못하실 겁니다. 강태준은 최민석을 노려봤습니다.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저를 가만 내버려 두시면 이 자료도 묻어드리겠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에 이 자료가 배포될 겁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민석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말한 그 비리 자료 말인데 내가 이미 검찰에 자진 신고했네. 뭐라고요? 사흘 전에 말이야. 그리고 해당 금액도 전부 국고에 반환했지. 자네가 그 자료로 나를 협박할 것을 예상하고 말이야. 최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자네는 끝났어, 최 이사. 아니, 이제 최 이사가 아니지. 당장 나가게. 그리고 경찰에 자수하는 게 좋을 걸세. 최민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뭔가, 왜 그 아이에게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단순히 손녀라서입니까? 강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가족이 없어서 모를 거야. 가족은 목숨보다 소중한 거라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손녀를 찾았는데 다시 잃을 수는 없지.
최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경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석 씨 납치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민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습니다. 한편 파리의 베르나르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무능한 놈들, 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그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한국 진출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최민석은 체포되었고 태양화장품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러나는 수밖에. 더 이상은 위험해. 베르나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강태준, 그리고 그의 손녀까지 말이지. 서울에서는 강태준과 다은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전한 거죠? 그래, 다은아.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다행이에요. 다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이니? 저는 재벌 손녀가 됐지만 여전히 공부도 해야 하고 꿈도 있어요. 통역사가 되고 싶거든요. 강태준은 다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렴. 할아버지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게. 감사해요, 할아버지. 그리고 다은아, 은정 씨에게 고마워해야지. 그분이 너를 키워주신 거니까. 네, 주말에 이모 만나러 갈 거예요. 주말이 되자 다은은 김은정의 세탁소를 방문했습니다. 은정은 다은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다은아, 많이 보고 싶었어. 저도요, 이모. 두 사람은 세탁소 안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은아, 너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거잖아. 이모를 잊지는 않겠지? 이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모는 제 또 다른 엄마잖아요. 다은은 은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만난 건 행운이지만 이모가 저를 키워주신 것도 똑같이 소중해요. 이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다은아. 이모, 제가 이제 돈도 벌고 그러니까 이모한테 효도할게요. 새 세탁기도 사드리고 여행도 가요. 아이고, 우리 다은이 다 컸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다시 한번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다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은아, 잘 지내니? 엄마. 다은은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딸. 할아버지 잘 만났니? 네, 엄마.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세요. 다행이다. 엄마가 그렇게 원했어. 서연은 다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은아, 엄마는 이제 갈게. 하지만 언제나 내 곁에서 지켜볼게. 엄마, 가지 마요. 괜찮아.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행복하게 살아. 서연은 빛으로 변하며 사라졌습니다. 다은은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평안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다은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를 떠나보낼 준비가 됐어요. 강태준은 다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은이가 정말 성숙해졌구나. 할아버지,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20년의 아픔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다은은 학교 생활과 회사 일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그녀의 통역 실력은 회사에서 큰 도움이 되었고 강태준 회장은 그런 손녀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의 명문 화장품 브랜드에서 합작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베르나르가 아닌 정직하고 명망 있는 회사였습니다. 다은아, 이번 협상에 네가 참여하면 어떨까? 강태준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이번 기회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야.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웠지만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협상 당일 다은은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측 대표는 50대 여성으로 온화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봉주르, 저는 클레어 듀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다은입니다. 다은은 유창한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클레어는 놀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 프랑스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은은 양측의 말을 정확히 통역하면서도 상황을 파악해 조언했습니다. 클레어는 다은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강 회장님, 손녀분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앞으로 큰 인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강태준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협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태양화장품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다은은 회장실에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은아, 오늘 정말 잘했어. 감사해요, 할아버지. 근데 떨리더라고요. 떨리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너는 그걸 극복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다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앞으로 회사 일을 더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는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태준은 다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다은아.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아직 어리니까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놀고 그래야지. 네, 할아버지. 그날 저녁 다은은 민지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은 평범한 10대 소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은아, 너 요즘 정말 바빠 보여. 응, 회사 일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재미있어? 응, 재미있어. 특히 외국어로 일할 때가 제일 좋아. 역시 우리 다은이는 천재야. 두 친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은은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이사가 부임했고 회사 분위기는 더욱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회사 경영을 서서히 안정화시키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은에게 조금씩 경영 노하우를 가르쳤습니다. 다은아, 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니? 돈요? 아니야. 신뢰야. 직원들의 신뢰, 거래처의 신뢰, 고객들의 신뢰. 이것이 무너지면 회사도 무너져.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항상 정직해야 해. 베르나르나 최민석처럼 거짓과 욕심으로 일하면 결국 무너지게 돼. 다은은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몇 주 후 다은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15살이 되는 날이었죠.
강태준은 성대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 거래처 관계자들, 그리고 다은의 친구들까지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파티장은 화려하게 꾸며졌고 중앙에는 거대한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다은아.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초를 불었습니다. 소원 빌었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고 빌었어. 파티가 한창일 때 김은정도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모. 다은은 은정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생일 축하해, 다은아. 이모가 선물 준비했어. 은정은 조그만 상자를 건넸습니다. 다은이 열어보니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모가 직접 만든 거야. 너를 항상 지켜주는 부적 같은 거지. 이모, 감사해요. 다은은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급 보석보다 소중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강태준과 다은은 단둘이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단다, 다은아.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야.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20년의 고통 끝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태준 회장은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을 느꼈습니다. 회의 중에 가슴이 조여오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황급히 달려왔고 강태준은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다은은 병실에서 할아버지를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시죠? 수술하면 나으시죠? 강태준은 다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은아. 할아버지 강하니까.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강태준은 다은을 불렀습니다. 다은아, 할아버지가 만약.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야 해. 만약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는 강해야 해. 싫어요. 할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다은아, 너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그동안 지켜봤으니까 알아. 강태준은 다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회사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맡을 거야. 너는 학교 다니고 네 꿈을 이루면 돼. 그리고 언젠가 준비가 되면 그때 회사를 맡으면 되는 거야. 할아버지. 그리고 다은아, 항상 기억해. 할아버지와 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야. 다은은 할아버지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은은 수술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할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이제 막 가족을 찾았는데 다시 잃고 싶지 않아요. 5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강태준은 며칠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다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다은아, 이 할아버지가 돌아왔구나. 네, 할아버지. 정말 무서웠어요. 미안해, 다은아. 걱정 끼쳐서. 강태준은 천천히 회복해 갔습니다. 다은은 매일 병원을 찾아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간호사들을 도와 할아버지를 챙겼습니다. 다은아, 너 학교 공부는 괜찮니? 괜찮아요, 할아버지.
친구들이 노트 빌려주고 그래요. 고마운 친구들이구나. 네. 그리고 이모도 자주 오세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김은정도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직접 끓인 미역국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은정 씨. 그동안 다은이를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다은이는 제 딸이나 다름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강태주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은과 은정, 그리고 회사 임직원들이 모두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강태주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제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태주는 서재에 앉아 서연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은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네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단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도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다은이가 잘 살아갈 거니까. 하지만 그 순간 다은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하세요? 편하게 가시면 안 되죠. 저랑 오래오래 사셔야죠. 강태주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다은은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직 할아버지한테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손주 결혼식도 보셔야 하고 증손주도 봐야 하잖아요. 강태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잘못 생각했구나. 할아버지 오래 살아야지. 약속하세요. 그래, 약속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퇴원하셨다. 정말 다행이다. 한동안 너무 무서웠다. 할아버지마저 잃을까봐. 하지만 할아버지는 강하시다. 그리고 나도 강해질 거다. 언젠가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엄마,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저 열심히 살게요. 다은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이 엄마인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와의 합작도 성공적이었고 태양화 장품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이제 16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회사 일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능숙해진 통역 실력으로 회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죠. 어느 봄날 강태주는 다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은아, 우리 엄마 묘소에 가보지 않을래?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묘소요? 그래. 조사를 계속했는데 내 엄마의 묘소를 찾았어. 정말요? 응. 태국에 있어. 당시 현지 병원에서 신원 미상으로 처리되어 공동묘지에 묻혔더구나.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 일주일 후 강태준과 다은은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김은정도 함께했습니다. 태국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세 사람은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강태준은 미리 연락해서 서연의 묘를 단장해 놓았습니다. 새로운 비석이 세워져 있었고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강서연, 사랑하는 딸이자 어머니,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을 읽은 다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찾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강태준도 무릎을 꿇고 딸의 묘 앞에서 울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늦었구나.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김은정도 눈물을 흘리며 함께 절을 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를 만났고 은정 이모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요. 엄마가 저를 지켜준 덕분에 저는 행복해요. 다은은 묘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약속할게요. 엄마처럼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 될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강태주는 다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네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세 사람은 묘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절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엄마를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그게 엄마에 대한 보답이니까요. 강태주는 다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맞아. 너는 정말 성숙해졌구나. 한국에 돌아온 후 다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장학재단? 네.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외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싶어요. 강태주는 감동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다은아. 할아버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어. 감사해요, 할아버지. 이름은 강서연 장학재단으로 하고 싶어요. 엄마를 기리기 위해서요. 그래, 좋아. 몇 달 후 강서연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기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은은 단상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전 어려운 상황에서 엄마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희생 덕분에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재단은 엄마의 사랑을 기리고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입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강태주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손녀는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다은은 은정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모, 제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이모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의 노력이지. 아니에요. 이모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잖아요. 다은은 은정을 꼭 안았습니다. 이모, 평생 제 곁에 있어주세요. 물론이지, 다은아. 그날 밤 다은은 다시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엄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은정 이모, 친구들 모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은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다은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외롭고 불안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법을 아는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은정 이모, 그리고 모든 분들, 저 열심히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다은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다은은 이제 19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명문대 외국어학과에 합격했고 통역사로서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서연 장학재단은 이미 수백 명의 학생들을 지원했고 다은은 재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 멘토링을 해주었고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태양 화장품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여전히 건강하게 회사를 이끌고 있었고 다은은 방학마다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경영을 배웠습니다. 어느 가을날 회사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단상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50년은 정말 길고도 짧은 여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극복해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객석의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지난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손녀를 찾았고 다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새로운 세대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제 손녀 강다은을 비롯한 젊은 인재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강태준과 다은은 회장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은아, 대학을 졸업하면 회사에 정식으로 들어올 거지? 네, 할아버지. 하지만 그 전에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세상을 많이 보고 와.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게요. 강태준은 다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저도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은은 은정 이모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은정의 세탁소는 번창했고 더 큰 가게로 이전했습니다. 다은이 지원한 덕분이었습니다. 이모, 요즘 장사 잘 되죠? 그럼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이모 실력이에요. 다은아, 너 정말 많이 컸다. 아직 멀었어요, 이모. 배울 게 많아요. 그래도 너는 이미 훌륭해. 엄마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다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다은은 엄마의 묘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잘 지내고 계시죠? 묘 앞에 꽃을 놓으며 다은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엄마처럼 프랑스어도 잘하게 됐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그리고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다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편히 쉬세요. 묘지를 떠나며 다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다은은 미소 지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은은 20대 중반의 성공한 통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국제회의에서 활약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동시에 강서연 장학재단을 확대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다은은 한 국제회의에서 통역을 맡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노신사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통역 실력이 정말 훌륭하더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서 프랑스어를 배웠습니까? 다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에게서요. 비록 기억은 거의 없지만 엄마가 제 첫 선생님이셨어요.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어머니셨군요. 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셨어요. 다은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20년의 고통, 3년의 재회, 그리고 계속되는 사랑의 이야기. 다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할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요. 엄마,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 살게요. 약속해요. 다은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앞길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사연 속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분명히 전해질 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